온타리오주 토론토 도로에서 전기 스쿠터를 타는 것이 불법이지만 올 여름 어린이 부상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토론토 아동병원은 6월과 7월 두 달 새 전기 스쿠터 관련 부상을 입은 어린이 16명이 입원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 5명에서 크게 늘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부상 정도도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멍이나 찰과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두부 외상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아이들 다수의 부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 스쿠터와 관련된 중상 대부분은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 때문에 병원은 전기 스쿠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연령 제한에 대한 스쿠터 제조업체 경고 안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토론토시는 모든 연령대에게 도로에서 전기 스쿠터를 타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안전성 이유와 보행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불법으로 금지했지만 전기 스쿠터 사용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기 스쿠터 사용자들과 대여 판매자들은 금지 조례가 공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합니다. 어떻게 규제할지 모르는 데다 단속 능력도 없어 무조건 금지한 거라는 지적인데 이에 시도 규제 시행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밝혀 시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사람들은 교통체증을 피하고 충전이 쉬운 데다 운반도 쉽고 주차할 필요도 없어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 스쿠터 판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탈 수 없다고 말하는데도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며 스쿠터 타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또 금지했다고 안 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가 늘고 있어 이를 합법화하고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대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속도 제한과 운행 지역 조정, 사용자 책임 등 필요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계속 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온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전기 스쿠터에 대한 더 많은 규제와 표준화에 대한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태료 인상이나 규칙 변경 이외에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 스쿠터나 자전거를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다 적발된 사례는 89건이며 과태료는 60에서 90달러 사이입니다. 극심한 기후변화가 국내 식품 공급망을 위협하며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더 빈번해지고 강도도 더 세진 날씨는 농산물 생산량과 해충 및 질병 유행은 물론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농식품정책연구소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 종사자와 정부 모두 극심한 날씨를 농업의 최대 위험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실제로 3년 전 BC주 홍수로 농축산 피해가 심각했고 지난해 가뭄에 작물 생산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 상황으로 인해 비료 가격이 오르고 주요 작물 부족으로 상품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급망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중단되면 도미노 효과가 발생합니다. 산불은 운송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최근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철도 노선이 폐쇄됐는데 이런 변화가 길어지면 물건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캐나다인들은 가격이 오를 때와 갑자기 물건을 구할 수 없을 때 이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앞서 2022년 11월 바이러스로 인해 로메인 상추 등의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고 올해 초엔 코코아 선물 가격이 또 오렌지 주스 가격도 비슷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고온이나 가뭄, 허리케인 때문으로 딸기도 더 보기 어렵고 비싸질 걸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올 들어서는 많은 식품 가격이 안정화되긴 했지만 캐나다 서부와 미국의 극심한 폭염 탓에 올가을과 겨울에 일부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캐나다 내 곡물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각방은 쓰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침실을 분리하는 부부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잠잘 때 따로 자는 것을 수면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부부들이 수면 이혼을 하는 이유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따로 자는 게 전통적으로는 부부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건 건강에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 건강은 물론 피곤이 쌓이고 화는 많아지며 인내심은 떨어지고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지면서 생산성과 자존감,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통 신혼부부라도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낳은 뒤 상대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따로 자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면 시간이 다르거나 코골이, 움직임, 화장실 등으로 인해 최대 1시간 동안 파트너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며 상대의 수면 습관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부간의 친밀감이나 소통이 줄어들 수 있고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며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부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등 부부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 해결책을 찾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 수면 패턴은 평생 동안 변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와 상황에 따라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에서 2,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5쌍 중 1쌍이 수면 이혼하며 이들의 3분의 2는 매일 밤 침실을 분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캐나다가 올림픽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캐나다는 밴쿠버 출신의 한국계 캐나다인 필립 김이 브레이킹 부문에서 금메달을 안기면서 금메달 9, 은메달 7, 동메달 11개를 따내며 종합순위에서 1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소수 정예로 참가한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열린 폐회식에서 금메달 3, 은메달 1개를 따낸 17세 수영 스타 서머 맥킨토시와 이슨 캐츠버그가 공동 기수에 뽑혔습니다. 2028년 개최지가 미국인 만큼 톰 크루즈가 파리 경기장 하늘에서 등장해 올림픽길을 할리우드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 온타리오주 스카보로 팔머스 애비뉴 인근 에글링턴 애비뉴 이스트에서 흉기에 찔린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현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새벽 1시 25분엔 에토비코 키플링 애비뉴와 저틀랜드 로드에서 두 그룹 사이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한 명이 흉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국 증오범죄 수사대가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한 10대 소녀 2명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밤 지하철에 탄 두 소녀들은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몇몇을 공격한 뒤 밤 10시 40분경 샌클레어역에서 떠났고 피해자 중 한 명은 경상을 입어 현장에서 부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16세 키 157cm인 용의자 중 한 명은 짧은 금발에 뚱뚱하고 오른손에 십자가 문신이 있으며 마른 체형의 두 번째 용의자는 갈색 곱슬머리에 얼굴에 흉터가 있고 목 왼쪽에 문신이 있습니다. 증오범죄수사대는 또 지난주 목요일 저녁 6시 45분 퀸스트리트 이스트와 맥클린 애비뉴 근처 식당에서 상대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폭행한 60세 마른 체형의 남성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 서쪽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경 주앤스틱과 스탠리 로드에서 도난 차량이 발견됐으며
이후 경찰 추격은 없었지만 도난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경찰관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순찰차 일부분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도난 차량에 2명이 타고 있었다는 경찰은 21세 남성 1명은 붙잡았으나 검정색 셔츠와 파란색 반바지를 입은 두 번째 용의자는 도주했다며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코스트코가 회원 단속에 나설 전망입니다. 현재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엘버타주 일부 매장 입구에 회원 확인을 위한 스캐너가 도입된 가운데 앞으로 몇 달 안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원은 입장 시 스캐너에 회원 카드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스캔하는데 카드에 사진이 없는 경우 사진이 있는 별도의 신분증을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회원 쇼핑객이 부쩍 증가했다는 코스트코는 입구에서 카드를 스캔하게 되면 계산 시 다시 카드를 스캔할 필요가 없어져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비회원은 회원과 동행해야 하고 푸드코트도 회원 카드가 있어야 방문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